앞서 말한 이야기는 지난 2013년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40년을 살았던 62세 A씨의 이야기죠. 40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주 안타깝게도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럴 수 있는 사회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산다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하거든요. 진짜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동거인이 사고를 당해 수술을 급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수술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함께 살고 있는 저는 동거인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분명히 함께 살고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저 동거인의 법적 보호자가 올 때까지 멍하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라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즉 현재 한국에서는 결혼이라는 법적인 관계를 통해 전통적인 형태의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결혼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이 싫은 혹은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모두 다르니까요. 하지만 단지 내가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인 혜택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건강한 사회라면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선택하더라도 부담 없이 행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예전부터 작지만 꾸준하게 주장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동반자법이에요. 조금 낯선 이름이죠?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비슷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PACS, 즉 팍스와 스웨덴의 삼보 제도가 있는데요. 이 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충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팍스는 성별과 무관하게 두 성인이 시민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예요. 동거를 하고 있는 두 성인에게 결혼과 유사한 합법적인 권리를 주고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시스템이죠. 스웨덴의 삼보라는 제도 또한 동거 생활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 동거 커플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결혼한 커플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동일한 지위와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거 생활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면 괜히 사회만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정반대로 생활동반자법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고령화와 저출산을 해결해 훨씬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결혼의 부담을 느껴 동거를 선택하는 노인들이나 다른 가족 없이 함께 지내는 노인들에게 서로 실질적인 반려자나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 이용 등 행정적인 도움이 자주 필요한 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출생률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현재 한국의 비혼 출생률은 고작 2%로 OECD 국가들의 평균 비혼 출생률인 41%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결혼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키우기가 매우 어려운 사회라는 말이죠. 그러나 생활동반자법이 있다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것이 출생률 상승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말처럼 자녀를 갖고 싶지만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선택지를 늘려주면 출생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각자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니까요. 자, 어떠신가요? 생활동반자법, 내용은 뭔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회 이슈에 대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